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굴착기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유압의 원리라든지 어떤 뭐 기구들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뭐 용어가 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굴착기는 기본적으로 엔진이라는 게서 이제 힘을 얻겠죠. 시동을 저희가 걸어서 경유라는 연료를 넣어서 어떤 그 힘을 얻고 나면, 보통 자동차랑은 다르게 유압 펌프라는 곳에 그 엔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요거가 되겠죠, 해당하는. 이거는 지금 조금 미니급 장비라 굉장히 작은데, 뭐 장비가 커질수록 굉장히 유압 펌프도 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유압 펌프가 이제 엔진에 다이렉트로 붙게 되고요. 그 펌프에서 붙어서 만들어진 압력들이 통상 이제 4개 정도의 압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4개 정도에 만들어진 압력들이 MCV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지금 MCV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보통 장비마다 장착 위치는 조금 다른데, 보통 국내 장비들은 이제 그 발판 밑에 저희가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밟게 되죠. 그럼 발판 밑을 이렇게 볼트를 풀어서 열게 되면 여기에 호수가 굉장히 많이 꽂혀져서 있는 뭐 이런 거를 보신 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MCV라는 걸로 가고요. 별건 아니에요. 메인 컨트롤 밸브라는 그냥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MCV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굴착기가 보면 뭐 버켓도 있고 암도 있고 붐도 있고 뭐 블레이드도 있고 뭐 트랙이 있을 수도 있고 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이 MCV라는 데서 그 액추에이터라도 이제 막 분배를 해서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RCV라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또 별게 아니고 리모트 컨트롤 밸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통상 뭐 레바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RCV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MCV라는 대로 메인 압력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얼핏 펌프에서는 보통 지금 국내 장비들은 대부분 보통 한 4개 정도 라인을 뽑아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4개 있죠. 그래서 1번 펌프, 2번 펌프, 3번 펌프, 4번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4개 정도의 압력을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해본 적도 있기는 있었는데, 4개 정도의 압력을 뽑아내서 3개의 메인은 요 MCV 쪽으로 보내게 되고, 4번의 약한 압력은 요 RCV라는 쪽으로 보내서, 이 MCV라는 거를 이 RCV라는 게 조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리모트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MCV에서 이제 쓰고 남은 액추에이터를 막 돌고서는 쓰고 남은 유압들은 다시 이렇게 탱크를 가게 되고, 탱크에 다시 모여진 유압은 유압 펌프로 다시 당겨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충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고 있냐 하면, 이 메인 컨트롤 밸브라는 거를 리모트 컨트롤 밸브라는 게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냐면, 이 메인에 나오는 그 압력들은 건설기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굴착기가. 그래서 그런 큰 힘들을 막 제어를 하려면 굉장히 큰 압력들이라든지 굉장히 큰 유량이라든지 큰 압력들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직접 제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어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실린더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큰 유압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작은 유압으로 큰 유압을 한 번 더 제어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통상 수돗물이 한 1바, 그러니까 어떤 뭐 단위가 많죠. PSI라든지 뭐 바라든지 무슨 뭐 per 킬로그램 뭐 제곱미터라든지 뭐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결국은 다 그냥 단위고요. 통상 수돗물이 뭐 대략 한 1바 정도가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굴착기 같은 경우는 아주 미니 굴착기 같은 경우도 최소한 220바 정도를 쓰고요. 뭐 조금 장비가 커진다면 300바, 400바 정도를 막 쓰게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압력들을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압력들을 작은 압력을 가지고 큰 압력들을 그냥 제어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설명을 굳이 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운전을 이렇게 굴착기 운전을 하는데 내가 막 레바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쓰는 작은 유압을 가지고 큰 유압을 움직이는 거나 하면서 몸으로 조금 느끼시면서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하면은 운전을 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은 잘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내에 돌아다니는 굴착기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유압을 쓰는데 지금 방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진일보를 많이 해오고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그 로드 센싱이라는 방식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제 오픈 센터 방식이라는 건데, 조금 이런 어떤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이런 데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네, 이런 정도로 뭐 느끼실 수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유압들이 뭐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동작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그 뭐 세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 접목이 돼서 어떤 방식들도 좀 굉장히 많이 좀 진일보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저희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쓰고 계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게 또 플러스가 된 형태도 있고 막 그렇지만 깊이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저희가 지금 쓰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 로드 센싱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충 뭐 그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압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급, 그러니까는 뭐 5톤, 5.5톤, 5톤급 장비에서는 가변 펌프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그 기어 펌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펌프는 보면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베인 펌프도 있고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터리 펌프도 있고요. 기어 펌프도 있고요. 피스톤 펌프도 있고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굴착기에서 통상 쓰는 그 펌프는 두 가지 종류를 써요. 그러니까 기어 펌프하고 그 다음에는 피스톤 펌프를 써요. 그래서 통상 기어 펌프에서는 그 뭐 미니 굴착기라든지 어지간한 이제 중형급 굴착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3번 펌프나 아니면은 그 4번 파일럿단을 만들어내는 조금 그런 펌프를 쓰게 되고요.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P1이나 P2를 통상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전쯤,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 굴착기에 막 기어 펌프를 4개씩 물려서 그냥 뭐 그런 쓰는 방식들을 막 쓰고 있었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미니 굴착기 같은 작은 미니 굴착기에도 어떤 가변 펌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펌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변 펌프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유량을 제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지난번에 그 펌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사판이 거의 각을 이루지 않으면서 유량을 뽑아내지 않고 있고요. 일을 하게 되는 순간 사판이 확 기울어지면서 유량을 막 토출을 하게 되는 그런 좀 가변의 펌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은 어떤 연비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고가이긴 하지만 그런 펌프들을 지금 쓰고 있는 추세고요. 아마 지금 한 15년, 20년 안쪽에 사진 굴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가변 펌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처럼 보이시고요. 여기는 지금 선의 모터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 보일 텐데,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액추에이터겠죠. 그런데 이 모터랑 사실은 유압에서 모터와 그러니까 펌프와 모터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유압을 주게 되면 얘가 돌고요. 이걸 억지로 돌리게 되면 유량을 토출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 이제 이제 어떤 회로상에서 보거나 이제 어떤 원리상으로 보면 그냥 바꾸게 되면은 모터와 펌프는 사실 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은색 뭉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정비 영상 같은 걸 찍다 보면 문득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호수들이 꽂혀서 이게 유로가 있겠죠. 유로가 있고, 이게 보시면 이게 까만 얘가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전기를 두게 되면 전자석이 작동을 하면서 뭐 이쪽으로 나올 애를 이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교차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솔레노이드가 들어가는 요소는 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퀵클램프를 스위치를 똑딱똑딱 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스위치 선을 따라가보면 얘가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안전 레버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 스위치가 딸깍딸깍 하는 게 있어서 이 솔레노이드를 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개소에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실제로 이런 자리들은 이게 이제 MCV에서 실제로 이런 자리들을 보시면 여기는 호수들이 막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데, 요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은 뭐를 말하냐면 릴리프 밸브라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 그 회사마다 조금 부르는 명칭이 다르긴 한데 통상 릴리프 밸브라고 하고요. 이 릴리프 밸브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피스톤이 결국은 이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피스톤이 이렇게 돼서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피스톤이 이쪽으로 유압을 주고 이쪽을 열어주게 되면 피스톤이 이쪽으로 작동돼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끝까지 올라가고 났는데 계속 RCB를 올려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계속 유량은 들어가려고 하고, 더 이상 유량,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압력들이. 그렇게 되면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 호수류들이 고무 안에 철심이 박혀 있긴 하지만 고무류들도 막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하면 이게 터져 나오든지 이게 뭐 부서지든지 이게 뭐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늘어나든지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릴리프 밸브들이 하는 역할들은 어느 일정 이상 압력을, 그러니까는 요로 들어가는 유로에 요렇게 T자를 하나 둬서 이쪽으로 유량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볼을 하나 놓고 스프링을 하나 걸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 유량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게 되면 이 스프링 장력만큼 밀고 있던 게 더 이상 유압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스프링을 밀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릴리프 밸브들이 다 달려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장비를 타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장비는 힘이 좋은데 어떤 장비는 힘이 약한 것 같아. 왜 똑같은 엔진을 쓰고 똑같은 뭐 크기에 똑같은 그런 걸 쓰는데 왜 얘는 힘이 없지? 라고 이제 그렇게 저 장비는 못 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막 간혹가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장비가 힘이 세고 약한 거는 이 릴리프 밸브의 그 장력이 세냐 안 세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장비가 잡아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 릴리프 밸브의 그 장력을 뚝 떨어켜 놓으면은 이거를 더 들기도 전에 그 압력이 릴리프 밸브 플러스 탱크로 그냥 리턴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세팅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들은 그 어떤 릴리프 밸브라든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릴리프도 보면은 메인 단이 있고 각 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막 있고 이제 그 세팅 값을 굉장히 다르게 주는데, 실제로는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를 대략 한 20% 30% 정도까지를 압력을 높여서 힘을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안전한 좀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이상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여기 있지는 않지만 뭐 터닝 조인트라든지 뭐 체크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 더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략 오늘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굴착기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좀 간단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희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게 저희가 뭐 정비를 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깊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어떤 이제 그 RCV라 그러죠. 이렇게 그 레버를 움직였을 때 얘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구나 정도는 그냥 조금 추상적이어도 좀 이렇게 한번 도움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 유압 설명은 뭐 간단하게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